윤 총장 어떻습니까? 거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생각보다 큰 바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인에 대한 인기 같은 게 저는 거품이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도 2015년에 원내대표 그만두고는 뭐 1, 2주 만에 갑자기 지지율이 그냥 폭등을 했는 경험이 있고, 저는 그거는 그때그때 국민의 마음이죠. 국민들이 다 여론조사 전화가 오면 자기 마음대로 마음을 그냥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만 이제 국민들 마음이 늘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저도 요즘은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잖아요. 고전을 하고 있는데, 윤 총장 같은 경우에 그분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희망, 그분한테 거는 희망이나 기대가 지금 반영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되느냐, 이거는 윤 총장이 정치를 할 거냐 하면 뭐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사람이 정치를 하면 그 사람이 만들겠다는 세상은 어떤 거냐, 그거 한 번도 이제까지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를 정치하는 사람은 당연히 국민들한테 저는 왜 정치를 하는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윤 총장이 하시다 보면 그 국민의 어떤 지지 같은 게 이제 변화가 올 수도 있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을 아주 오래전에 몇 번 뵌 적은 있고, 참 성격이 활달한 분이라 예, 그런 인상을 제가 받았고, 저 지금도 그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생각을, 좋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대구 경북에서 그분에 대한 지지가 지금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지난 대선에는 뭐 홍준표 대표를 그래도 제법 찍어주셨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나오니까 황교안 대표가 무슨 우리 당의 메시아가 되는 것 같이 기대를 했다가, 또 황교안 대표 총선 지나고 이래 되니까 지금은 그 마음이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 몰려 있거든요. 몰려 있는데, 윤석열 총장은 제가 뭐 그분을 뭐 있는 그대로니까요. 그분은 박영수 특검에서 특검 수사팀장을 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 기소, 그 다음에 국정원하고 선거법 위반 빼더라도 30년 구형, 네. 국정농단 가지고. 그거 했던 분이 윤석열 그 수사팀장이고, 또 중앙지검장 시절에 다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죠. 예, 탄핵 이후에 대구 경북 시도민들께서 저에 대해서는 예? 이렇게 오랫동안 네. 예? 이렇게 마음에 예, 두고 계시고, 네. 박근혜 대통령 구속 기소하고 구형을 30년 한 윤 총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너그러우시니까 제가 뭐 그런 점은 예? 제가 뭐 아쉽지만 그거는 뭐 또 시간이 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당당하게 경쟁할 거라고, 당당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깨끗하게 경쟁을, 그 경쟁의 링에 윤 총장도 당연히 올라가라. 그건 올라가야 된다. 이제는 새로운 보수의 시작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늘 믿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같이 하실 분이다 생각을 하고, 지지도는 한번 두고 보시죠. 예, 두고 보시죠. 앞으로 한 1년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경선까지는 뭐 한 9개월이 남아 있다 치면, 9개월까지도 안 되겠습니다. 한 6, 7개월 남아 있다 치면 저는 몇 번 이렇게 출렁거릴 것이다. 마지막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지금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통합신공항 이거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습니까?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2008년에 국방위를 가가지고 2016년까지 8년을 있으면서, 제가 2005년에 이제 동구을에서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제가 대구 이래 시내에서 살았는데, 대봉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삼덕동 살고 대명동 살고 이랬는데, 제가 동구을에 출마를 하게 된 거예요. 그 동천에 어릴 때 놀러요 많이 가봤죠. 동천 비행장이라고. 네. 네. 갔는데, 야, K2 공항 그 F-15K, 그전에는 또 F-15K 들어오기 전에 전투기는 F-4, F-5도 진짜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불로시장, 반야울시장, 방촌시장 다니면서 그 전날 뭐 술을 좀 마시고 이런 날은 막 그 밑에 가면 전투기 소음을 들으면, 바로 이렇게 들으면 속이 막 울렁울렁할, 전화기 안 들리는 거 몰라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인권의 문제다. 제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가지고 이제 이걸 옮기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2013년에 법 제정했는데 지금 8년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정권 바뀌고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해줄 것 같이 하다가 이래 돼버리고 문재인 대통령 해줄 것 같이 하다가 계속 안 해주고 대통령이 의지가 없으니까 국방부 장관이 공군참모총장이 아무도 의지가 없고 이러다가 그래도 대구시장하고 경북지사 고생하시고 우리 의성 군이 예? 군수 고생하시고 이래가지고 이까지 온 겁니다. 근데 가덕도 공항이라는 게 지금 얼마 전에 최근에 그냥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부산의 언론한테도 이야기한 겁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똑바로 하셔야 된다. 정권 바뀌면 이 가덕도 공항이 특별법 하나 통과됐다고 해서 이대로 굴러가는 게 아니다. 첫째, 사전 타당성 조사, 예비 타당성 조사 이걸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이거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도대체 얼마나 큰 공항을 짓고 이 안에 공항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 만약 김해하고 가덕도를 그대로 두면 그러면 김해는 그대로 두면 가덕도는 부산시가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전액 국비로 공항을 건설한다는 이야기인데 전액 국비로 가덕도 공항을 건설하면 그러면 대구 사람들, 대구 경북 사람들, 광주 전남 사람들 가만히 있겠느냐. 광주 전남하고 대구 경북은 지금 있는 공항을 팔아서 가는 기부대 양해 방식으로 군공항 이전법 제가 만든 그 법에 따라 하고 있는데 여기는 가덕도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액 국비를 하면 그러면 중앙정부가 지역의 어떤 지역 간의 균형, 형평 이런 공정 이런 차원에서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부산 시민들께서 민주당이 180석 얻었다고 가덕도 특별법 뚝뚝뚝 통과시켰다고 해가지고 제가 지금 부산시장 선거의 여론을 보면 박정준 후보가 김영춘 후보보다 많이 앞서고 있잖아요. 가덕도 이게 안 통하거든요. 저는 부산 시민 제가 아까 포퓰리즘이 안 통한다 하는 게 제가 그런 겁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4개의 정권을 거치면서 예? 가덕도 공항하고 밀양공항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플래카드가 어떻게 붙었는지 정권 바뀔 때마다 선거 있을 때마다 이걸 정치인들이 어떻게 악용하는지 잘 보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덕도 특별법 통과됐다고 해서 부산 시민들이 이거 금방 될 거라고 생각 안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뭐 정치를 뭐 당연히 하는 이런 문제는 부산이고 대구고 같은 원칙 위에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당연히 찾아야지 그게 중앙정부에도 통할 수 있고 대구 시민들께서 이 문제 가지고 눈을 부릅뜨고 보시되 이걸 가지고 영남 지역에서 서로 감정적으로 서로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않고 말 그대로 진짜 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주는 게 정치권이 할 역할 아니냐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매일신문 TV에 모신 손님은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아주 길게 얘기하셨는데 유승민 전 원내대표님께서 얼마나 많은 콘텐츠를 갖고 계신지 아마 대답이 충분히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에 꼭 이재명 경기지사님과의 맞짱 토론을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